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새해 시작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1일 마운틴볼드에서 실종 신고됐던 한인 정진택 씨가 어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건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말레부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다행히 인명 또는 재산 피해는 없습니다.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21살의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진 가운데 새해 들어서만 무려 69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몬테레이 파크 총기 난사 현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빅테크 감원바람으로 일자리를 잃은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진다는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밀 문서 유출 여파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전현직 미국 지도자들의 기밀 문서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에 미셸 박스틸 의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2019년 핵전쟁 위기에 다가간 것을 미국이 개입해 막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네바다주에 전기차 배터리, 전기트럭 세미 생산시설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36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가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14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 전차 M1 에브리함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도 나토 회원국이 보유 중인 레오파트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을 방금 전 결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며 서방의 전차 제공이 러시아를 겨냥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독일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틀째 기록적인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빙판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추운 날씨 속에 도시가스 요금 같은 난방비가 크게 오르자 정치권에서는 내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 간의 맞대결에서 LA 클리퍼스가 133대 11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46득점을 올리면서 최초로 전 구단 상대 4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이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한국의 이정우 선수가 미국 진출 도우미로 거물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를 선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1.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난 일요일 친구들과 마운틴볼디로 산행을 나섰다 실종됐던 70대 한인이 수색대에서 어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2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마운트볼디로 산행에 나섰다 실종된 75세 정진택 씨가 24일 산악구조대에 의해서 발견돼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시리프국은 24일 등산로를 따라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정진택 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정 씨가 다리에 부상과 추운 날씨로 인해 아픈 증세가 있기는 하지만 발견 당시 의식이 또렷했고 구조대의 도움으로 혼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놀스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정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일요일 아침 마운트 볼디로 함께 차를 타고 떠났는데 이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등산로 입구에서 헤어진 뒤에 당일 오후 2시에 마운트 볼디 스키장 리프트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정 씨가 나타나지 않자 지인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산악구조대는 지난 수일 동안 등산로를 따라 수색 작업을 벌여오다 24일 정 씨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그동안 헬기 등을 동원해 정 씨 수색 작업을 벌여왔는데 일요일에는 강풍으로 헬기가 뜨지 못했고 추운 날씨로 등산로가 얼음으로 덮이면서 수색 작업이 간간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달 들어 마운트 볼디에서 2명이 실족 등으로 숨졌으며 지난 13일에는 영국 배우 줄리안 샌즈 등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슈리프욱은 마운트 볼디의 겨울 폭풍으로 현재 눈이 많이 쌓인 상태로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에다 혹한으로 눈이 얼음으로 바뀌었다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현재 산행이 위험하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오늘 새벽 이른 시간에 남가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새벽 2시 말레부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는 말레부에서 사우스 방향으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바다로 드러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뒤 약 3분 뒤인 2시 3분에는 규모 3.5의 여진이 일어났고 2시 22분, 2시 38분에도 규모 2.8과 2.6 여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라크라산타, 토렌스, 세리토스, 다우니, 스탠튼, 부에나파카, 플러튼, 요발린다 등지에서는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랭캐스터, 마운트 윌슨, 산타클라리타, 벨리, 포모나당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지역 등에서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 담당자인 문투 데이비 박사는 어린이, 노년층 또는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 특히 취약하다며 이들은 외출 시 보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이 야외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 또는 노년층, 어린이의 경우 한랭 질환을 겪게 될 위험이 크다라고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워싱턴주의 한 편의점에서도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무려 69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미국 워싱턴주의 소도시 야키마였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새벽 편의점에 들어선 20대 남성이 소총 수십 발을 쏘았고 3명이 숨졌습니다. They were just sitting there getting food and got surprised by this person who came in and, literally as he was opening the door, he started shooting these people. LA 인근 몬터레이 파크의 댄스 교습소와 샌프란시스코 인근 농장에서의 총기 난사로 최소 18명이 희생된 지 하루 만입니다. 미 전역에선 새해 들어 불과 3주 동안 총격으로 4명 이상 다치거나 숨지는 총기 난사 사건만 40건이 발생했고 최소 6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2018년 16건이던 총기 난사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But what the hell is wrong with us that we allow these weapons of war and large capacity clips out on the streets and sidewalks? Why have we allowed this culture, this pattern to continue? 백악관은 공격용 무기 소지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다시 꺼내들며 미 의회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More school-aged children have died from guns than on-duty police officer and active duty military combined. And we know what the policy solutions are.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요지부동입니다. California has the strictest
gun laws there are. And apparently that did not work in this situation too. I would always withhold to get all the information. 총기 규제 대신에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는 주들도 적지 않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은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며 대학교 캠퍼스 내에 총기를 숨겨서 반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총기 난사 현장인 몬트레이 파크를 방문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오후 4시쯤 LA에 도착해 희생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폭풍 지역인 샌프란도 밸리를 둘러봤었는데 지난주에 닷새 만에 다시 이 총격 사건 때문에 남가주를 찾게 됩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몬트리올 파크 총기 난사 사건 발생 다음 날 플로리다주에서 나의 고향인 몬트레이 파크에서 비극이 일어났다며 무분별한 총기 폭력에 또 다른 커뮤니티가 찢겨져 나가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로컬 기관들의 수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 71도까지 올라서 오랜만에 예년 기온 약간 웃돌고 오늘 밤 최저 기온도 평균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여전히 쾌청하게 유지되면서 오늘 한낮에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렇게 온화한 남가주의 날씨 목요일인 내일과 금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는 60도 중반대로 떨어져 다시 예년 기온을 밑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동안은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낮 기온도 뚝 떨어져 60도를 밑도는 쌀쌀한 기온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44도, 해안 지역은 66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 발효돼 있습니다. 서울에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34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세이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57번 노스 방향입니다. 60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그래머시 플레이스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소토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래간만에 남가주 개솔린 가격 한번 살펴볼까요? LA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이 어제보다 2센트가 상승한 갤런당 4달러 45.4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어제보다 3센트가 오른 갤런당 4달러 48.4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솔린 가격 3달러대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출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모기지 은행협회 MBA가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평균인 30년 금리가 6.20을 기록하면서 전주 6.23% 대비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신청 건수도 역시 전주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임시 고용 노동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기업이 해고한 임시 고용 노동자 수는 11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12월의 경우 3만 5천 명이 해고되면서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시직은 일반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손쉽게 채용하고 손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화학기업인 3M과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정리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3M은 어제 글로벌 경제 둔화와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2,500명의 직원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3M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올해 매출과 순이익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기간 매출이 증가한 마스크 수요가 줄었고 3M은 올해 마스크 매출이 4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5천만 달러 사이로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우버도 우버 화물 등 자회사 직원 150명을 정리,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시장 위축으로 인해 빅테크와 미디어 기업들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일간지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도 감원에 착수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워싱턴 포스트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인력 20명을 해고하고 현재 공석인 30개 자리도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전체 직원 수는 1000명 이상입니다. 이 가운데 20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온라인 게임 섹션, 론처, 아동용 섹션, 키즈 포인트 등이 발행을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빅테크 감원 바람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엔지니어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빅테크에서 잇따른 감원바람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엔지니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작은 스타트업으로 옮기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 재취업하는 추세로 드러났습니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몸담았던 분야로 다시 뚫고 들어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빅테크 업체들이 모두 몸집 줄이기를 하면서 다시 그 속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데 기업들의 신규 채용 문이 워낙 좁다 보니 감원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빅텍에서 눈을 돌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회를 찾는 것이 오히려 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임 개발 회사 브레이브 터틀스의 케빈 김 대표입니다. 엔지니어 분들에 한해서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코딩?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니즈가 맞는다면 좀 에리어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동안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과 각종 베네핏을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쏠림 현상이 많았는데 빅텍에 잇따른 감원으로 테크 부분의 인재들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로 골고루 분포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연봉이 워낙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엔지니어 분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아무래도 많았죠. 더 다양한 분야로 이분들이 흩어질 것이고 빅텍이 꼭 아니더라도 사내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엔지니어 기술은 현 시대에서 모든 섹터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빅텍에서 쌓은 경력을 높게 평가해 감원된 엔지니어들을 규모가 작은 테크 업체들이나 굳이 테크 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에서 흡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 리 대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을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조금 큰 기업이 아닌 곳에서는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할 거고요. 브랜든 리 대표는 빅테크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기업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때가 더 쉽지 않을 거고요. 나 말고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또 이겨내야지 승진을 할 수 있을 거고. 빅테크에서 종사했던 엔지니어들이 비영리 단체 등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의 경우 빅테크에서 인턴십이나 신규 채용 기회가 생기면 이들 입장에서는 설사 후에 감원될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커리어 경력을 쌓기 위해 빅텍에서의 인턴십이나 잡 오퍼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부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주의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알렉스 리 주 하원 의원은 자산 10억 달러 이상을 소지한 주민들에게 1.5%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세금은 주식이나 채권 등에 부과가 되며 5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주민들에게는 1%의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리 의원은 새로운 부자세가 통과될 경우 연간 216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로운 이 부자세는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3주 겨울 폭풍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피해를 복구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홍수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보험금을 수령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전체 홍수 피해의 95%를 커버하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홍수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숫자가 1.3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 이번 겨울 폭풍 영향을 받은 전체 90%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이번 홍수 복구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센터 2층 강당에서 선착순 200명에 한해서 독감과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31일 오전 10시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의료보험 유무, 체류신분 여부 아무 관계없이 선착순 200명에 한해 독감과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석호 전 주 하원의원이 이번에는 주 상원에 도전합니다. 최석호 전 의원은 어제 성명을 통해 데이브민 주 상원의원의 연방하원 출마로 공석이 되는 주 상원 37제구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주 상원 37제구가 자신의 전 지역구의 50% 정도 중복되는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높아 승산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재직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전현직 지도자들의 기밀문서 유출 파문 확산되고 있습니다. CNN은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의 인디애나 자택에서 10여 건의 기밀문서를 발견해 연방수사국에 반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변호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개인 공간에서 잇따라 발견된 직후 경각심 차원에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자택을 샅샅이 조사할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4개의 보관 상자에서 일부 기밀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 측은 국립문서보관소에 해당 문건들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대리인은 서한에서 기밀 표기가 있는 소량의 문건들이 부주의하게 박스에 담겨 부통령 집으로 이송된 뒤 보관돼 왔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뒤진다는 가상대결 결과도 나왔습니다. 직전의 조사 결과와 정반대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에머슨 대학이 19일부터 21일까지 등록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을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3%포인트 뒤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전 조사와는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41%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차기 주자로 급부상 중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결할 경우 바이든 40%, 디센티스 39%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 경선 유권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고 42%는 다른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에머슨대는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자 사이에서 확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백인 유권자의 51%는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유권자의 경우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지지했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 답변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디센티스 주지사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의 기밀 문서가 개인 사무실과 윌밍턴 사저에서 잇따라 발견되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 자신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서 내로남불 지적과 함께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에서 20년 뒤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면서 오직 이민의 힘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의회 예상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회 예상국이 내놓은 향후 30년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해 3억 3,600만 명에서 2053년 3억 7,300만 명으로 매년 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 증가는 출생, 사망, 순이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의회 예산국은 출산율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사망률은 감소하고 이민이 점차 인구 증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41년까지는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더 많지만 2042년부터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말했다고 최근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밝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회고록은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던 2018년 3월 평양에서의 김정은과 비밀 회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폼페이오가 염두에 둔 협상 포인트는 3가지. 핵무기를 포기해도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와 달리 김정은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과 북한 군부와 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신변 안전 확보인데 폼페이오 자신도 처음엔 과소평가했던 면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책을 보면 중국은 늘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말한다고 전하자 김정은은 신나서 웃고 탁자를 두드리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건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길 원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을 남한에 추가 배치해도 북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비핵화라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당시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막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eir conventional forces are more aggressive. I don't believe for a second that would have happened if we were still on watch. 폼페이오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을 떠올리며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이 로켓맨이라는 별명은 괜찮지만 작다는 표현은 괜찮지 않다고 트럼프에게 말했고 김정은이 45분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갈 정도로 애연가라는 내용 등도 적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예스맨으로 불렸지만 정권 말기 거리가 멀어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조만간 트럼프에 맞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연방하원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에 미셸 박스틸 의원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중국과 미국,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공화당 의원 13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위원장에는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나머지 12명의 의원 중에는 미셸 박스틸 의원이 유일한 아시아계로 포함됐습니다. 스틸 의원은 2021년에 출범한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인권 침해와 무역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이 유료 회원제인 프라임 고객을 상대로 월 회비 $5로서 다양한 의약품을 배송받을 수 있는 약 구독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Rx패스로 불리우는 이 서비스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비롯해 제네릭 50여 종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연회비 139달러의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고객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 대부분 지역에서 서비스하게 되지만 이곳 캘리포니아나 펜실베니아, 텍사스주 같은 일부 인구 밀접 지역은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매트리스 시장 점유율 20%의 썰타 시몬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썰타 시몬스는 썰타, 시몬스, 뷰티리스트, 터프트 앤드 니들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트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썰타 시몬스는 신청서에서 현재 채무 19억 달러를 3억 달러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직원 3,600명의 급여를 포함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1억 2,500만 달러 융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의 전기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무역협정 FTA로부터 맺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IRA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핵심 광물 요건은 IRA상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 국가에서 채굴하고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을 놓고 유럽연합의 일부 관료들은 IRA에 FTA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의 미국과 체결한 다양한 무역 관련 협정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옐런 장관은 어제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 일본과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고 선을 긋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원한다면 이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따로 맺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주력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뜸들이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방금 전 결정했습니다. 재수출도 승인하겠다고 밝혀서 나토 회원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2 탱크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조만간 미국산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노골적인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KBS입니다. 독일 정부가 자국의 주력 전차 레오파드2 14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 등 제3국이 이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레오파드2 전차는 유럽에 2,000대 넘게 보급돼 있고 유지와 보수가 편해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지원을 요청했던 무기입니다. 그동안 레오파드 전차 제공을 주저했던 독일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미국이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게 유력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미국은 조만간 수십 대의 에이브럼스 탱크 지원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영국은 자국의 주력 전차 챌린저2 14대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방의 전차 제공이 러시아를 겨냥한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독일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오늘 대서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모의 발사 시험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지원이 확대되거나 전황이 불리할 때마다 핵 위협 또는 전략 신무기 시험을 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와 LA 클리퍼스 간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133대 115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가 25득점 그리고 폴 조지가 27득점을 올리면서 레이커스 격파 선봉에 섰고 그리고 다른 3명의 선수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LA 레이커스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LA 레이커스와 클리퍼스 이런 경기가 이렇게 뒤집혀진 경우는 꽤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최초로 전 구단 상대 40득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화려한 기술로 수비를 무너뜨리고 폭발적인 덩크를 터뜨립니다. NBA 역사상 처음으로 30개 전 구단을 상대로 40득점 이상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3점 슛도 무려 9개나 넣은 르브론은 무려 46득점을 올렸습니다. 몸을 날리는 투혼까지 보여준 르브론은 39살이라는 나이를 잊은 듯 이번 시즌 30.2점으로 평균 득점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공인구 오션즈가 공개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원주민작가가 디자인을 맡은 이번 공인구는 오세아니아의 대자연과 공동 개최에 어울리는 함께하는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을 가능케 하는 첨단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 선두 나폴리를 힘겹게 추격하던 AC 밀란이 4분 만에 골을 허용합니다. AC 밀란은 이후 3골을 더 내주며 4대0으로 완패했습니다. 2위 AC 밀란이 패하면서 승점 12점 차로 앞선 1위 나폴리의 독주 체제가 굳어졌습니다. 나폴리 수비의 핵, 김민재의 유럽 무대 우승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근 은퇴한 축구 스타 가레스 베일이 골퍼로 변신했습니다. PGA 투어 프로암 대회에서 세계 랭킹 3위 요남과 함께한 베일은 골프 선수 못지않은 멋진 스윙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KBS 뉴스 정충입니다. 명예전당 입회자를 선출한 메이저리그 어제 명예전당 입성하는 입회자로 롤렌을 꼽았습니다. 공수를 겸비한 3루수로 메이저리그를 주름잡았던 스카 롤렌 너무나 유명하죠. 또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오래 뛰어가지고 다저스 팬들로서도 잘 아는 그런 선수입니다. 롤렌은 입회 기준선인 75%를 넘은 득표율 76.3%로 올해 투표지에 올린 2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올 시즌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한국의 이정호 선수가 미국 진출 도우미로 거물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를 선임했습니다. 과거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이 스캇 보라스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KBS입니다. 이정우와 이종범이 낯익은 얼굴의 미국인 남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 스포츠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 우리에겐 박찬호와 추신수, 류현진의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거물 에이전트로 유명합니다. 세 선수의 계약 합계는 무려 3억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0억 원입니다. 올 시즌 후 미국 진출을 선언한 이정우는 빅리그 구단들과의 협상을 담당할 에이전트로 보라스를 선택했습니다. I've had the good fortune to represent three of the top Korean players who've done well here, Chano Park or Sin-Soo Choo or Ryu. We want the best for the athlete and his career and his time. 보라스는 3년 전부터 이정우와 계약을 맺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협상 능력이 탁월한 보라스는 10년 전 류현진의 빅리그 진출 당시 협상 마감 30초를 남기고 440억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빅리그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된 이정우는 후이그와 함께 NBA 경기를 관람하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보라스와 손을 잡은 이정우가 올 시즌이 끝난 뒤 메이저리그에서 초대형 계약에 성공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조규성 선수가 유럽으로 진출할 것으로 크게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한국에 잔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조규성 선수는 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으로 무리해서 유럽에 진출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는데 마음에 쏙 드는 계약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로축구 수원 삼성의 공격수로 카타르 월드컵 예비 멤버였던 오현규 선수가 스코틀랜드 셀틱에 입단했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현규 선수가 해외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 기간 5년, 이적료는 300만 유로, 골잡이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평가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극적인 헤더골을 터뜨리며 수원 삼성의 1부 리그 잔류를 이끌었던 오현규. 저돌적인 돌파력과 골 결정력을 갖춘 오현규는 이후 벤투 감독의 눈에 띄어 카타르 월드컵까지 따라갔습니다.
국가대표급으로 성장한 오형규를 유심히 지켜본 셀틱은 K리그 잔류를 선택한 조규성 대신 오형규를 영입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에 이적료 300만 유로, 우리 돈 약 40억 원에 이르고 연봉도 7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셀틱은 곧바로 등번호 19번을 단 오현규의 영상을 공개하고 한글로 환영한다는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만 21살의 나이에 이미 군 문제를 해결한 오현규의 성장 가능성에 셀틱이 큰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되게 영화에서 보던 그런 도시에 오게 되어서 정말 설레고 기쁘고 앞으로의 나날들이 정말 저에게는 꿈과 같은 일이니까 정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셀틱은 기성용과 차두리가 활약했던 스코틀랜드 명문팀으로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긴급 수혈된 오형규는 야심찬 목표도 밝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득점을 올리고 싶고 함께 우승컵도 들어보고 싶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서 꼭 높이 올라갈 수 있는 K리그 입단 4년 만에 유럽 진출의 꿈을 이룬 오형규가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지널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